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감귤 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닷새 만에 제주를 다시 찾아 농민들에게 1차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풍 차바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비닐하우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닐은 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조주입니다.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불법 선거자금 제공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후보들도 모두 기소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오영훈 당시 예비후보의 SNS 생방송. 오영훈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자도 지지정당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튿날은 중앙당에서 문제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앙당 선관위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쪽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대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혐의가 적용되고 중앙당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허위 사실이라며 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에 많은 경선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글쎄 내가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발언이라면 분명히 그건 허위사실 유포이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재산 신고에서 2억 7천만 원을 누락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김태환 전 지사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주영 후보는 14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장정혜 예비 후보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받았던 위성권 의원과 허위 진술 지시 의혹이 제기된 부상일 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22명은 기소되고 56명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데다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제주도 서울본부장을 지낸 이기재 예비 후보에게 새누리당의 서울 양천갑 당원 명부를 전달할 혐의를 받아온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찰 수사로 미뤄왔던 현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주를 찾아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농심을 달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엿가락처럼 이어버린 감귤 농장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순식간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재 좀 속에 아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나요. 다 세 개가 하우스가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이렇게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제주가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보상 기준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피해 입은 농민들께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다시 조금 힘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주 지역 감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농축액이 지금 주스만 가지고는
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자꾸 이제 재고가 가수 쌓여가고 있는 그런 게 실정이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주에서 정권 교체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닷새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며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피해 현장을 찾은 지 5일 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감귤 성과 현장을 둘러보고 감귤 작황과 출하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지원과 1차 산업 지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재난 지역을 선포해 주지 않고 지금 있어서 농민들은 애타게 지금 그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함께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도서 벽지에 있는 지역의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제주도는 또 거기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런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는 바로 올라가서 이정현 대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은 무수저라며 인생 역정을 소개한 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일주일 사이에 2차례 제주를 방문해 민심 파악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제주 방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달 제주 시내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첸 거래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첸 씨가 결혼 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으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첸 씨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데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성당을 사전 답사한 점에 비춰 계획적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해도 철골 구조물은 보상해주면서 정작 비닐은 보상해주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한라봉 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서른동에 씌워놓았던 비닐은 대부분 날아가 버렸고 그물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태풍으로 찢어진 비닐만 2천만 원대. 하지만 이 농가는 행정기관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피해조사 보고 요령에 단순 비닐 파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보상이 된다 그러는데 비닐은 보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될지 막막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부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비닐하우스는 167군데에 피해 금액은 38억 원. 모두 철골 구조물이 파손된 농가들이었습니다. 비닐이 찢어진 농가 360군데도 신청을 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미리 사전에 예견이 되잖아요. 농업인이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그걸 미리 사전에 잘라버리고 해놓고 피해났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를 좀 우려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늦어질 경우 감귤의 수확량과 상품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확철이 다가올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차바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복구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파손된 차량 가격보다 비싼 차량을 살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20세기 초의 어장경계 표지석이 발견됐습니다. 성산읍 사무소는 최근 광치개변에서 태풍 피해를 파악하던 중 정의면 고성리와 성산리의 어장경계를 표시한 비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면은 1914년부터 35년까지 존재했던 행정구역으로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11시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10km 해상에서 참조기 등 9,000kg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100kg만 적은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도 같은 시각 마라도 남서쪽 110kg 해상에서 고기 5,000kg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600kg만 잡았다고 속인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제97회 전국체전 폐막을 하루 앞두고 제주 선수단이 메달 3개를 추가했습니다. 제주대 최수미가 충남 아산 이순신 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대학부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제주도 선수단은 오늘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제주 선수단은 지금까지 금 19개와 은 28개, 동 36개 등 모두 8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식이 오늘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의 적합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70억 원 이상 사업은 비용 편익을 따져 사전에 검토하게 됩니다. 또 학술 용역의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고 국비 지원 사업도 발굴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